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나나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흔드는 세 가지의 굵직한 뉴스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팍소스가 미국 전국 신탁은행 인가를 다시 신청을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제도권 확장의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하버드 대학교가 무려 1억 1,800만 달러, 하나로 1,600억 원 규모로 비트코인 ETF에 투자를 하면서 기관들의 암호화폐 관심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XRP로 다시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재명 대통령과 현 트럼프 대통령 첫 정상회담이 확정이 되면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세 협상 후속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네, 이 세 가지 흐름이 맞물리면서 단순한 호재가 아니라 글로벌 자금의 흐름이 바뀌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빠르게 주요 기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팍소스 미 전국 신탁은행 인가 재신청, 연방 규제권 내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속이란 기사입니다. 미국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팍소스가 연방 규제 아래서 고객자산 보관과 결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미 통화감독청에 전국 신탁은행 인가를 재신청했다. 이는 지난 3월 만료된 조건부 인가를 갱신하고 페이팔의 스테이블 코인인 PYUSD 발행을 기반으로 기술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한 행보다. 전국 신탁은행 인가는 예금, 대출 업무는 하지 않지만 자산 보관과 결제 정산 서비스를 제공해 기관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찰스 카스카릴라 팍소스 CEO는 OCC 감독 아래 보안성과 투명성의 최고 기준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팍소스는 2020년 말 최근 처음 OCC에 인가를 신청해 2021년 조건부 승인을 받았지만 18개월 내 은행 공식 출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2023년 3월 인가가 만료됐다. 이후 뉴욕주 금융감독청 라이센스로 운영을 이어왔다. 같은 해 2월 NITFS는 팍소스의 바이낸스 US 발행 중단을 명령했고 팍소스는 바이낸스와의 협력을 종료했다. 이 과정에서 자금 세탁 방지 의무 위반 관련 약 4,850만 달러, 약 674억 원의 규모의 합의금에 동의했으며 이 중 2,650만 달러는 벌금 2,200만 달러는 내부 규제 강화에 투입이 될 예정이다. 이번 재신청은 최근 미국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 대한 연방 차원의 프레임워크가 마련되고 지니어스 법안 통과 이후 규제 명확성이 높아진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리플과 서클 등 주요 발행사도 은행 인가 확보에 나서는 가운데 팍소스 역시 연방 인가를 기반으로 기관 중심의 시장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노린다는 전략이다. 기사를 살펴봤는데요. 팍소스는 페이팔의 스테이블 코인 PYUSD 발행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통화감독청에서 전국 신탁은행 인가를 다시 신청을 했어요. 이 인가를 받으면은 예금이나 대출 업무는 하지 않지만 고객자산 보관과 결제 정산 서비스를 전 연방 규제 안에서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인가는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자금의 유입에 문을 여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과거에도 조건부 승인을 받았었지만 18개월 내에 공식 요건에 충족을 하지 못해서 만료가 됐었죠. 그 이후 NIDFS 라이센스로만 운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미국 내 스테이블 코인 법안 통과가 하면서 규제 명확성이 확보된 시점인지라 팍소스가 다시 제도권 핵심 플레이어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특히 리플과 서클처럼 다른 주요 발행사들도 은행 인가 확보에 뛰어드는 만큼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팍소스의 전국 신탁은행 인가 재신청은 단순히 한 회사의 라이센스 문제를 넘어서는데요. 연방 규제 안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결제, 정산,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제도권 자금과 연결이 훨씬 더 빨라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리플 같은 디지털 자산에도 긍정적인 흐름을 줄 수 있어요. 왜냐면은 기관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만약에 조성이 된다면은 시장 전체에 신뢰도가 올라가고
유동성도 넓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제도권 편입 속도가 빨라질수록 우리가 투자한 코인들의 실사용성과 가격 안정성도 강화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네, 이와 같이 기관들의 빠른 움직임은 최근 지니어스 법안 통과 이후 더욱 속도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규제의 틀이 잡히면은 그에 맞춰서 금융사라든지 블록체인 기업, 투자 기관이 전략을 재정비하게 되고, 이런 변화는 곧 시장의 방향을 바꾸는 촉매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나올 중요한 기사와 발표를 타이트하게 체크를 하면서 이런 흐름이 어떻게 바뀌어갈지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물론 정리와 분석은 저희가 해드리니까 저희 공유방 안에서 요약된 핵심 정보만 대화방에서 바로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 공유방 진입하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한데요. 영상 하단 아래 보면은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를 클릭하고 들어가셔도 되고요. 제가 고정 댓글 다는 데 있잖아요. 고정 댓글에 링크를 띄워놨거든요. 링크에서 보내기만 눌러주시면 완료됩니다. 네, 더보기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링크가 있는데요. 하나는 모바일, 하나는 PC 링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지금 핸드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모바일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요. 클릭하신 후 보내기만 눌러주시면 네, 저희 텔레그램방 진입이 되는 굉장히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PC 링크 같은 경우는 전화번호를 한번 써주셔야 돼요. 전화번호를 쓰신 다음에 제출 눌러주시면 돼요. 굉장히 이것도 간단해요. 그리고 무료로 금전 요구 없는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진행되다 보니까 너무 유용해요. 텔레그램 방에서 이와 같은 정보도 하나 드리고, 두 번째로는 1대1 무료 상담. 네, 이것도 24시간 실시간으로 전문가분들과 함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는 그동안 막히셨던 구간이라든지 타 알트코인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이번에 점검을 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포트폴리오 점검도 받아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익절 라인 내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점검도 도와드리고 있으니 이거를 무료로 다 한번 이용해 보시면서 투자에 한번 연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모든 게 문자 하나 무료로 진행되다 보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어서 두 번째 주요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드 비트코인 ETF 투자, 이더리움 XRP 및 신흥코인에 대한 기관 관심 불러일으켜 라는 기사입니다. 하버드 대학이 블랙록의 아이쉐어스 비트코인 트러스트에 1억 1,800만 달러를 투자한 것은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에 다시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버드 기금은 현재 미국 상장 포트폴리오에 약 8%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지난달 50% 이상의 급등하여 강력한 시장 모멘텀을 보여주었습니다. 리플이 SEC를 상대로 한 법원 승소 이후 긍정적인 분위기로 인해 XRP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1억 1,800만 달러의 규모의 비트코인 투자는 기간의 암호화폐 도입에 대한 강세 추세를 나타내며, 이는 이더리움과 XRP에 잠재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기금은 최근 블랙록의 iCS 비트코인 트러스트에 1억 1,800만 달러를 투자하여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가감한 투자는 미국 상장 포트폴리오의 약 8%에 해당하며 비트코인에 대한 상당한 투자와 기관 투자 전략의 잠재적 변화를 시사합니다. 네, 하버드 대학교가 블랙록 비트코인 ETF에 1억 8천만 달러, 네, 하나로는 약 1,600억 원 정도에 되는 금액을 투자를 했습니다. 네, 하버드 대학교가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에 약 1억 8천만 달러, 하나로는 1,600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이게 단순한 포트폴리오의 다변화가 아니라 기관이 암호화폐를 공식 자산군으로 인정을 하고 들어왔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현재 하버드 기금이 약 포트폴리오의 8%, 비트코인으로 지금 채워졌고요. 이런 대규모 배분은 다른 기관에게도 참여의 명분을 만들어줍니다.
네, 이더리움은 최근 한 달간 15% 넘게 급등을 했고, XRP도 지금 10% 상승을 하면서 기관의 자금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결국 하버드의 행보는 비트코인 가격만 올리는 게 아니라 제도권에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코인들까지도 긍정적인 자금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흐름은 유동성을 늘리고 결국에는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자들에게는 기회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기사였습니다. 네, 다음 기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통상 의제는 마스가 대미 투자, 비관세 주목이라는 기사였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8월 25일 날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랑 트럼프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이 열려요. 네, 24일부터 26일 동안 일정으로 해서 지금 25일에 열린다고 그 공식 발표가 나와 있는데요. 이번 회담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미 합의한 한미 관세 인하 협상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 네, 그리고 하나는 3,500억 달러 네, 규모의 대미 투자입니다. 관세 부분부터 보면은 기존에 25%였던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자동차에 부과되던 25%, 품목 관세도 15%로 줄어듭니다. 대신에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같은 전략적 산업 분야에 규모 투자를 약속을 했죠. 여기에 1,000억 달러 규모의 LNG라든지 원유, 에너지 수입 계획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마스가라고 불리는 조선산업혁명이 주목이 되는데요. 미국은 해군력 강화랑 조선업 부흥을 위해서 이 분야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한국은 필리조선소 인수 사례처럼 미국 현지조선소를 인수, 운영을 해서 한국에서 건조한 함정이라든지 상선을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 내 조선인력 양성 프로그램까지 포함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다만 변수도 있는데요. 미국 측에서 투자 수익의 지금 90%를 가져가겠다라는 조건을 내세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얼마나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지가 관건인데요. 또 농산물 개방이라든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완화 등 비관세 장벽의 문제도 남아 있어서 협상 결과에 따라서 산업별로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하면은 이번 정상회담은 단순한 외교 일정이 아니라 한미 간의 산업이라든지 무역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상자산은 미국의 한마디, 한 장의 문서로 바로 반응을 해요. 오늘처럼 정책과 회담 일정이 움직이면은 다음날 차트가 흔들릴 수도 있죠, 바로. 하루만 뉴스를 못 보더라도 호재가 쓱 하고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바쁜 현대사회에서 혼자 검색을 하고 해석하려고 애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핵심만 골라서 맥락과 숫자를 보여드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바로 알기 쉽게 풀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방향만 확인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공유방에서는 그날그날 필요한 기사, 해석, 대응, 기준까지 한눈에 확인해 보신 다음에 시간은 아끼고 실수는 줄여보세요. 지금 같은 구간은 속도가 답입니다. 정보가 먼저 들어오면은 판단도 그만큼 빨라지고 그만큼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 경험을 하실 겁니다. 저희 공유방 진입하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 아래 보면은 더보기가 있는데요. 더보기를 클릭하고 진입을 하시면은 이렇게 파란색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저희 공유방 진입이 되는 굉장히 쉽고 간편한 방법입니다. 금전 요구는 없는 100% 무료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저희 공유방 안에서 이와 같은 정보, 1대1 무료 상담도 모두 도와드리고 있으니까는 문자 한 통으로 모두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모든 게 문자 하나 무료로 진행되다 보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코인 뉴스 나나였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